나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 조금만 데로 사고 싶어요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조명이야. 그러니까 좀 해가 지고 이러면 분위기가 좀 있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밝다고 장땡이 아니야. 예를 들어 큰 조명 하나 사가지고 스탠드 벽에다 쏘는 거야. 편해야 돼 카페는. 부알라 대학로 매장이 본점이죠. 인테리어 어디서 영감 얻으셨어요? 애플 스토어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지금은 좀 바뀔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제일 위대하면서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게 애플이었거든. 리브랜딩을 하고 본점을 인테리어를 제일 먼저 바꾸는 코어 역할을 하는 매장이어서 내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의 매장 하나를 좀 유사하게 꾸며보자. 근데 그게 F&B가 아닌 쪽이니까 충분히 매력적으로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대만의 애플 스토어 매장 중에 좀 처마가 있고 이렇게 곡선이 좀 많이 부각된 매장이 하나 있었어. 애플을 보면 곡선이 있는 매장들이 다 알값을 주더라고. 내가 그리던 매장에 유사하고 너무 멋있다 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인테리어를 지금만큼 많이 해본 경험은 없었어가지고 따라해보면서 배운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내가 제일 멘토처럼 생각하는 조수용 대표님 말씀하셨던 걸 듣고 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 답을 알겠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걸 따라 하다 보면 점점 자기색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듣고 한번 해봤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매장이 나오게 된 거지. 중요하게 봤던 건 브랜드 관점에서 브랜딩이랑 여기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 사람이면 입은 옷이기 때문에. 근데 부알라는 우리가 리브랜딩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신선함이라는 키워드였어. 근데 그걸 어떻게 도출했냐? 전 팀원, 그 당시에 재무팀부터 디자이너, 슈퍼바이저, 오픈바이저 나까지 다 모여가지고 저쪽 미팅룸에서 칠판에다가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적어봤어. 부알라 하면 떠오르는 거 화이트보드에 다 적었어. 긍정, 부정을 분류를 했어. 그래서 긍정적인 거 따로 부정적인 나눠놓고 부정적인 거 우리 해결하자라고 가고, 긍정적인 거 안에서 덜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지워보자. 제일 중요한 거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남았던 게 신선함, 깨끗함, 깔끔함 이런 거였거든. 그게 나는 인테리어에도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화려한 사이니지나 오브제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오래 갈 수 있는 좀 타임리스한 디자인을 해보자. 평행, 수직 이런 선들에 되게 많이 집착을 했고, 막 예뻐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에는 전혀 집착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우리는 팔 거였기 때문에 소재도 좀 자연적인 게 좀 느껴지면서 내구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단단하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좀 괜찮은 소재들. 인테리어를 하실 때 벽을 세워도 도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에 찍혔을 때 그 도장이 뜯겨나가. 근데 그게 5년, 6년이 지나면은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헐어 보인단 말이야. 원목이나 무늬목이나 이런 나무를 그냥 날것으로 해버리면 거기에 조금 잔기스가 나고 해도 낡아 보이거나 구려 보이진 않아. 빈티지가 되잖아요. 그치. 세월의 흔적이 쌓여서 그게 디자인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었어. 그래서 아주 날 것처럼 보이는 철 같은 스텐, 그냥 원목처럼 보이는 소재, 칠하지 않은 거. 세 번째가 돌처럼 보이는 거. 타일 같은 거에서도 좀 텍스처가 있는 타일들을 썼고, 타일도 대부분 뭐 50cm, 50cm, 70cm, 70cm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900에 900짜리 큰 거. 소형 매장들도 그런 큰 타일을 써버리면 좀 더 개방감도 있고 넓어 보이고, 타일을 붙였을 때 그 사이에 줄들이 있잖아, 간격. 거기에도 때가 탄단 말이야. 그런 걸 많이 집중해서 인테리어를 했던 것 같아. 이게 나무 화석이야, 돌이 아니고. 이것도 지방에서 힘들게 구했지. 그랜드 캐니언? 그러니까 그런 그런 느낌인 느낌이지. 거예요? 천장을 나무 타일로 한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원래 바닥재인데 아이스크림이 원래 냉동식품인데 우리는 맥상으로 해서 바로 만들잖아.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반전 요소로 썼던 바닥재를 천장에 써보자 해서 다 우드로 발랐지. 저 카페 인테리어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뭐가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실수했던 건데 너무 높이만 바라보고 인테리어를 했던 것 같거든. 그게 이제 매출을 너무 높은 구간만 상상하고 막 대박이 나겠지 막 이러면서 잘 되겠지 막 꿈에 차 있는 거지. 동선을 한 4, 5인이 풀리 돌아갔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거에다가 거의 다 맞춰버렸어. 사실 평일날 우리 대학로 월요일날 오면 길에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럼 혼자 오픈을 하신단 말이야. 오전 중에 매출이 얼마 안 찍힌 날도 있어. 근데 그때 막 동선이 너무 먼 거지. 막 한 명이 여기까지 갔다 저기까지 갔다가 빵 구울 때 여기 갔다가 아이스크림 만들 때 여기 갔다 이러니까 힘들어하더라고. 그런 거는 적정선을 좀 잘
타야 되는 되게 어려워. 근데 그거를 좀 너무 높게 보지 마셔라. 팀원들이 힘들어한다. 사장님이 일하시면 사장님이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브랜드 결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 항상 멋있고 최고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A 브랜드는 가성비 브랜드고 B 브랜드는 하이엔드 브랜드야. 가성비 브랜드는 일부러 더 싼 걸 써야 되는 거야. 어쩌면. 그러니까 이게 웹사이트 쪽도 비슷한데 다나와 사이트랑 마켓컬리, 쿠팡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극단적으로 다나와와 마켓컬리를 비교해보면 컬리는 쿠팡보다도 뭔가 더 선별된 비싼 걸 많이 파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다나와는 쿠팡보다 더 싼 거 막 찾을 때 진짜 다나와야 되는 곳이거든. 그래갖고 우리 그 그래픽카드 살 때 거기다가 쳐보고 용산가도 거기다 쳐보시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이트를 만드신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래야 더 싼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화려하고 막 3D 돌아다니고 이러면 오히려 안 맞는 것 같거든. 인테리어 똑같아. 내가 하는 내 브랜드가 어딘지 포지셔닝이 그걸 깊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걸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냥 멋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카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가장 돈 안 들이고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 나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 가맹점주님들 막 나 전체 리뉴얼하는 거 너무 비싸요, 조금만 들여서 하고 싶어요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조명이야. 피디님 조명 많이 때려보셔서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백열등 진짜 센 거에다가 그냥 사람 갖다 놓으면 진짜 멋있는 사람도 멋없어 보여요. 보여주는 빛을 바꿔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저녁이 될수록 좀 눈이 편하기를 원하잖아, 쨍한 거보다. 근데 어떤 카페는 이미 할 때부터 그렇게 해놔가지고 너무 쨍해서 막 눈 아플 때도 있어. 근데 그럴 때 그냥 불 다 꺼버리고 간접등을 몇 개를 사셔가지고. 왜 간접등이냐, 그러니까 좀 해가 지고 이러면 분위기가 좀 있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밝다고 장땡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직부등을 별로 안 좋아해 원래. 예를 들어 큰 조명 하나 사가지고 스탠드 벽에다 쏘는 거야. 편해야 돼 카페는.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겠지. 스탠드 큰 걸 사서 벽으로 때리면 그게 반사가 돼서 은은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조그만 스탠드 같은 것들도 몇 개 해가지고 테이블에 몇 개 올리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게 나는 제일 돈 안 들이고 큰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인테리어 요소다 라고 생각한다. 저는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조명과의 전쟁을 매일 하시니까. 그럼 메뉴 개발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이나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거는